안녕하십니까. 화성 디스플레이 문화 9강 2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9강 1차 시에서는 영화다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또 완편한 카메라의 동작, 카메라 워크, 구도, 미장센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영화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로드 투 퍼디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촬영 감독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로드 투 퍼디션의 촬영을 담당했던 콘레드 호는 자연적인 빛을 최대한 잘 이용했고 렌즈를 잘 사용했던 대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로드 투 퍼디션, 영어로 하면 ROADTOPERDITION,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폭력적인 영화였는데 그걸 영상 미학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관객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영화란 이미지와 사운드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매체입니다. 스토리란 영화의 콘텐츠인데 영화 내용이죠. 그것을 형성하는 형식적인 요소는 바로 기술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영화 감독은 숏이나 프레임이라는 영화의 창을 통해 의미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로드 투 퍼디션에서 촬영 감독은 빛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자연적인 빛, 카메라 워크, 특히 이렇게 계속해서 카메라가 인물을 따라간다는 것은 트래킹이라고 하실 수 있고, 또 가장 오픈인 장면에서 로드 투 퍼디션에서 카메라가 쭉 들어가는 것은 달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달리가 어쨌든 카메라를 싣고 움직이는 어쨌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달리가 카메라를 태우고 안으로 쭉 들어가면 달리인이라고 하고, 그게 나오게 되면 바로 달리 아웃이라고 합니다. 또 어쨌든 달리를 통해서 옆으로 계속 따라가게 되면 트래킹 샷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또 영화 로드 투 퍼디션에서 촬영 감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빛과 카메라 워크, 또 포커스가 왜 중요하다 생각했죠? 포커스는 관객의 시선을 이렇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맞추면 관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이처럼 또 사운드를 통해서 스토리를 시각화합니다. 그래서 영상 디자인의 요소는 빛과 카메라 워크, 포커스, 사운드 등이 해당됩니다. 영화는 움직이는 영상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촬영 감독은 카메라 무브먼트를 통해서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포커스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커스입니다. 포커스는 관객의 관심을 끄는 영상적인 요소,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또 감독은 사운드 디자인을 통해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어쨌든 장면 내에서 소리가 나는 것들이 있죠. 대사들, 찻소리. 바로 그런 것들을 내재적 사운드라고 합니다. 내재적 사운드를 쉽게 말해서 배우가 알 수 있는 소리를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가 차가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바로 내재적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배우가 대사를 하는 것도 내재적 사운드라고 하죠. 내재적이라는 것은 영화 안에 들어있는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재적 사운드라는 것은 바로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것, 특히 영화가 촬영 때 들리지 않고 음악이나 이렇게 사운드 효과들, 그런 것들이 바로 외재적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감독은 이런 영상 디자인을 통해서 스토리를 시각화하고 관객들의 정서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드 투 퍼디션에 나타나는 영상 디자인의 특성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자, 그렇다면 영화는 스토리와 사운드로서 내러티브를 전개 나간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촬영 시네마토프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시네마토프란 움직이는 이미지들과 소리를 가지고 하는 글쓰기입니다. 이런데 펜으로 글을 쓰게 되죠. 그것은 어쨌든 소설이란 것을 써내기 위해서 펜으로 글을 써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컴퓨터 다 쓰고 있죠. 그렇지만 원고지에 글을 쓰는 소설가들은 바로 이렇게 펜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카메라 역시 우리 촬영 감독이나 감독들이 사용하는 펜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카메라로 화면 안에 글을 쓰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영화는 시나리오의 작가의 사상과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촬영자의 시각적 재해는 셔트와 프레임을 이용한 화면의 구성과 빛을 이용한 것들을 특색으로 이룹니다. 연출자나 촬영자가 카메라라는 기계적인 힘을 빌려 시각적 이미지를 디자인하면서 내러티브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연출자나 촬영자는 극적인 필요에 따라서 점, 선, 면, 조명 등 영상 구조들을 디자인하여 의미를 내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영상 디자인하는 것은 쇼트를 구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쇼트는 프레임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프레임 내에 프레임이라는 뜻도 있고, 프레임이라는 것은 사각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각틀 안에 어떤 요소를 집어넣을 건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어쨌든 미장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영상 디자인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영상 디자인은 쇼트라는 회화적 공간 안에서 사물들과 배우들을 배치하는 미장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미장센 이야기 많이 했었죠. 시각적 이미지를 위한 촬영과 조명의 배치나 포커스나 사운드도 영상 디자인의 요소로서 서사와 동떨어질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영화가 영화답기 위해서 영화다운 서술 이야기를 했었죠. 영화다운 서술을 위해서 시각적 이미지의 배치나 또 등등 포커스나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야기와 시각적 이미지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영화의 서사는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앵글, 조명, 의상까지도 서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 요소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서사적인 요소인 기술적인 요소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영화의 서사는 기술적인 요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드 투 퍼디션에서 쇼트, 빛, 포커스, 사운드 등 영상 디자인적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관객의 주의를 이끌어가는가 살펴봐야 할 겁니다. 촬영자는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현장에서 쇼트에 무엇을 넣고 어느 정도의 공간을 보여줄 것인지를 디자인합니다. 물론 감독이 먼저 이게 쇼트 디자인을 해서 콘티라는 것을 그렸죠. 그 콘티에 맞게끔 촬영 감독은 조명을 세팅하고 또 어쨌든 무대 디자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카메라 무빙을 줄 건지 또 정지된 셔터로 찍을 건지 등등을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프레이밍화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프레임을 짠다고 했죠. 이렇게 보면 사각틀이라는 프레임이죠. 역동적으로 보겠죠. 여기서 올라가면 틸트 업이라고 합니다.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틸트 다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팬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옆으로 가는 것도 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쑥 들어간 것은 달리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달리 아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트래킹은 옆으로 쭉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안에 현존하는 모든 것, 배경, 세트들, 등장인물과 소도구를 포함하여
그 프레임 안에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결국 프레이밍을 만든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프레임 안에 어떤 게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프레임이 나올 수 있겠죠. 영화의 최소 단위는 쇼트이고, 쇼트가 모여서 장면이 되고, 장면이 모여서 시퀀스를 이루게 됩니다. 쇼트는 영화의 최소 단위로서 영화의 서사적 전개를 이루어 나가는 작은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작은 시각적 단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에이젠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쇼트 같은 하나의 세포가 쌓여 하나의 유기적인 한 편의 영화가 되는 것이고, 영화의 서사성은 작은 쇼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의 쇼트가 지니는 서사성이 쌓이고 쌓여서 한 편의 이야기 있는 영화가 되는 겁니다. 영화의 서사는 쇼트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촬영, 조명, 카메라 워크, 배우들의 블락킹 등 시각적 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촬영 감독 콜레드 호는 거의 오프닝 장면에서 말없이 퇴근한 노동자 가운데를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주인공 마크를 아까 말했듯이 트래킹으로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이런 역동적인 화면을 만들어내면서 관객의 정서를 이끌어냅니다. 결국은 관객의 정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런 시각적인 영상 디자인의 특성이라 볼 수가 있겠죠. 콜레드호는 이렇게 쇼트의 분할이 없이 쇼트가 하나씩 나뉘어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쭉 따라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쇼트가 나뉘어지지 않게 되겠죠. 이처럼 쇼트의 분할이 없는 카메라 워크를 통해서 재프레이밍화하여 하나의 쇼트에 많은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한 운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영상 디자인적 요소가 돼서 통일성을 부여하면서 말없이 걷는 노동자의 어쨌든 참혹한 모습이랄까, 피곤에 지친 모습을 롱테이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쇼트라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관성을 지닌 단일체로 디자인되어 공간 안에서 운동들이 발생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컷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트래킹 샷을 통해서 좀 더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서 관객들의 감정이입,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보면 되겠죠. 영화가 영어로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영화를 영화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움직임은 필수적입니다.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배우가 움직이거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영화에서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없는 고정 쇼트보다는 카메라 무브먼트가 존재하는 역동적인 쇼트가 관객들의 반응을 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역동적인 반응입니다.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들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달리기나 트래킹 샷을 통해서 이렇게 역동적인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촬영 감독의 역할이고, 또 여러분들 영화에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캔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트래킹 셔트는 영어로 아이 캔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눈을 즐겁게 하거나 눈에 시각적 정보를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또 여러분들이 히치콕 현기증 영화를 보시면 초반부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현기증 초반부에 주인공이 범인을 쫓다가 미끄러진 셔트에서 이렇게 트래킹 셔트 쭉 따라가는 거죠. 또 줌인까지 하면서 헤어리 모양의 나선형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쇼트 영상 디자인을 통해서 관객들이 현기증을 느끼게 할 겁니다.
이 현기증의 초반부의 셔터처럼 노트 포지션에서도 트래킹 셔터와 줌인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셔터를 나누지 않고 단일 셔터로 보이는 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트래킹 셔터 이야기를 했죠. 트래킹 셔터는 중심이 되는 피사체에 집중함으로써 관객들이 셔터 내에서 어쨌든 나눌 수 있는 여지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객들은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내가 관객들이 능동적인 노력으로 거기에 참가하기보다는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질 들레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질 들레지는 롱셔트 있죠? 아주 많이 보여주는 것, 관광내지로 많이 보여주는 것은 지각 이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엄 셔트, 지금 바스트 셔트죠? 아마 100까지 나온 것, 그 정도를 허리띠까지 나온 것을 미디엄 셔트라고 합니다. 미디엄 셔트는 행동 이미지라고 합니다. 또 클로즈업, 얼굴만 이렇게 이 정도 잡는 것을 클로즈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로즈업은 감정 이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 둘레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롱 셔트는 1차적으로 지각 이미지일 것이고, 미디엄 셔트는 행동 이미지일 것이고, 클로즈업은 감정 이미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롱 셔트와 미디엄 셔트와 클로즈업 셔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롱 셔트는 정보가 무엇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 보여줄 수 있겠죠. 미디엄 셔트는 어쨌든 배우의 행동할 수 있는 셔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클로즈업은 우리가 인물을 가까이 하면서 감정 이미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질 들레지는 셔트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롱 셔트는 지각 이미지고, 미디엄 셔트는 행동 이미지이고, 클로즈업은 감정 이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크가 인물이 살해되는 장면을 보는 장면에서 셔트의 사이즈를 롱 셔트, 풀 셔트, 클로즈업 셔트를 통해서 지각 이미지, 행동 이미지, 감정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 디자인을 통해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촬영 감독은 다양한 셔트의 사이즈를 이용해서 공간 조작이나 거리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셔터라는 단어는 고정된 공간적인 결정들, 카메라와 관계된 공간의 조각들 또는 거리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카메라의 거리, 또 공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객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객들은 영화 공간 안에서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선과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서 마치 현장에서 마크가 살인 현장을 목격하면서 살인 행위를 보는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렌즈의 특성이고 셔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 들레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롱 셔트는 지각 이미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느끼는 겁니다. 근데 행동할수록 행동이 보여지는 의미는 이렇게 미디엄 셔트고, 클로즈업 사이즈를 통해서 감정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관객들은 영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카메라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분리돼서 또 쪼개져서 만들어짐으로써 관객들의 감정이입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포커스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포커스 디자인을 한번 알아볼까요? 포커스 디자인할 때 제가 이야기했듯이 관광 렌즈는 많은 장면을 잡겠죠. 저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 렌즈가 아니겠죠. 여러분 운동장에 있는, 여러분 교실에 있는 장면을 다 잡는 것은 관광 렌즈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더 클로즈업을 해서 인물의 감정을 묘사할 때 잡는 클로즈업은 이렇게 심도가 얕아지고 포커스가 다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포커스 디자인은 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심도를 얕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가 울고 있는 장면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배경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촬영자는 망원 렌즈를 사용하여 인물의 앞부분에 포커스를 아웃하면서 이렇게 대중들 가운데 있는 마크가 두드러지게 이렇게 마크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인물들은 포커스를 아웃시키고 뒤에 인물도 포커스를 아웃시키지만 한중앙에 있는 마크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촬영자는 포커스를 이용한 디자인을 통해서 마크의 대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주위 배경이 날아가고 혼자 중앙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하면서 바로 관객의 시선을 이끌 뿐만 아니라 마크의 대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하는 의미를 전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요소는 결국은 스토리를 전개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무브먼트를 잘 쓴다. 그것은 결국은 영화적 서술에서 능통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정혁이 번역한 벨라지에서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캐릭터를 큰 무리 속에 끌어내어 실제로 그가 얼마나 고독한지, 이 군중 속의 고독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쇼트, 포커스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와 연극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연극은 거의 롱테이크와 롱쇼트로 서사를 전개나가지만 영화는 인물의 심리를 표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클로즈업 쇼트를 이용합니다. 클로즈업 쇼트는 이렇게 관객들을 공포에 빠뜨리게 하거나 또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커스 디자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조명 디자인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연적 조명을 이용하는 것이 콜레드 홀의 촬영 감독의 특징입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두 아들이 눈싸움하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쇼트는 태양빛에, 위에서 쏟아지는 태양빛에 자연 조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촬영감독 콜레드 홀은 이런 밝은 톤의 조명을 이용해서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적 서술을 위해서 밝은 빛을 이용하고 있죠. 그러나 점차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마크 가족들이 몰살되고 그 마크의 아버지 마이크 설리반이 복수를 결심했을 때 빛과 어둠의 강력한 대비를 통한 영상 쇼트들이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빛의 무한한 힘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자신을 표명할 수 없게 될 동등하게 무한한 힘으로서 어둠에 대립된다.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둠에 대립하는 것이다. 빛과 어둠의 대립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심리가 바뀌고 특히 영화다운 서술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죠. 이처럼 마이크 설리반인 주인공이 복수를 결심하기 시작하면서 빛과 어둠이 대비를 이룬 영상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둘째 아들을 죽인 양아버지의 아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총을 들 수밖에 없는 운명의 길을 주인공은 걷고 있습니다. 그때 콘트라스트가 아주 강한 키아로스크로 로키 조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키아로스크로 조명이라는 것은 명암의 대비가 확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마크 아버지의 복수에 찬 단호한 모습을 어둠 속에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얼굴이 나타내는 일종의 화음 속에서 다양한 감정, 열정, 생각들이 인간 영혼의 다양성에 적절한 표현으로서 얼굴 표정에 통합됩니다. 촬영자는 노키 조명을 통해서 아주 어두운 조명을 통해서 얼굴의 감정이나 열정이 표현되는 필름 노아르, 범죄 영화 같은 것이 필름 노아르가 하고 있죠. 필름 노아르의 범죄 영화에
톤과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명을 통한 영상 디자인의 구성을 한번 알아볼 수 있었겠죠. 그렇듯이 우리는 쇼트의 영상 디자인을 통해서 영화적 서사를 이루어내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영화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2차 시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